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시작한 김영한 충북지사 주민 소환 서명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결과는 18일 발표됩니다. 산재 사망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추진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동물을 해친 20대 대학생이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시작된 김영한 충북지사 주민 소환 서명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1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주민투표 요건을 갖출지가 관건입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18일에 발표됩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운동 마지막 날. 120일 동안 서명한 도민은 잠정 13만 명을 넘은 걸로 전해집니다. 충북 전체 유권자의 10%에 육박하는 숫자로 청주에서만 10만 명 이상 참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당이나 단체의 조직적인 움직임 대신 카페 사장, 세탁소 주인 등 뜻을 같이 하는 도민 800명이 앞장섰습니다. 전화로 항의한다거나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절차적으로 주민 소환이라는 게 있었고, 물론 그게 아주 어려운 길이기는 하지만 이걸 뜻을 함께 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영환 지사의 직이 걸린 주민 소환 투표로 이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두 가지. 우선 충북 전체 서명자 수가 유권자의 10%인 13만 5,438명을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루 동안 5,000명 이상이 참여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또 한 가지 요건은 지역별 최소 서명인 수의 달성 여부.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4곳에서 해당 지역 총 유권자 중 10%의 서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제 투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좀 힘 있는 조직들이 조금만 힘을 좀 보탰다면 주민 소환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도정에 대한 불만을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심판하려고 했던 이번의 노력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운동본부는 14일까지 각 시군에 쌓인 서명지를 회수해 주소별로 분류한 뒤 유효한 서명인지 여부를 검수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오는 18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향후 계획과 함께 발표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충북에서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김정복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은 20년간 민주당을 밀어준 흥덕구의 장관까지 있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흥덕에 출마한 같은 당 송태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압도적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원해야 한다며 변화와 개혁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흥덕구 경쟁에 가세한 이명주 진보당 청주위원장도 윤석열 탄핵국회를 만드는 신호탄이 되겠다며 세대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청주 상당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강일 전 청주 상당지역위원장은 중산층과 서민,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길을 나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첫날 충북에서 등록한 예비 후보자는 16명입니다. 김영한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을 비롯해 수백억 원이 삭감된 충청북도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충북도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예결특위가 264억 원을 삭감한 7조 1천억 원 규모의 충북도 예산안과 76억 원을 삭감한 기금 운용 계획안, 211억 원을 삭감한 충북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삭감된 도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18배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습니다.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은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해 사업 추진 당위성을 공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도 아닌데요. 당장 다음 달이면 그 유예기간도 끝나는데 최근 정부가 유예기간 2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지역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땅을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덩이 사이로 장비를 넣고 틈을 벌립니다. 지난 7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정화조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가 흙더미에 깔려 숨진 겁니다. 바로 5m 아래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무너지는 흙더미를 막을 별다른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흙덩어리가 떨어질 때도 바로 직각으로 떨어져 내린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추락 방지식으로 그물망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조금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해당 사업장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사 결과 올해 충북에서는 32명이 일터에서 숨졌는데 사망자 3명 중 2명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는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계는 안전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시행을 미루는 건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게 만드는 조치라는 겁니다. 75%에서 80%에 달하는 중대재해는 현행법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실 법 시행 이후에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이걸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있었거든요. 더불어 시행을 미루는 건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더 강력한 기준과 처벌 조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별로 한 게 없는데 앞으로 더 하겠냐는 거예요. 법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계속 보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벌써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는 줄지 않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김용규는 지금도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청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한 명이 철근 더미를 트럭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고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동물까지 해쳤습니다.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남성은 대학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주택가로 형사들이 탄 차량이 들어섭니다. 신속히 차량에서 나온 경찰들은 주변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청주의 한 대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용의자를 찾는 겁니다. 누가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올린 것 때문에 경찰들이 돌아다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십 명이 다니니까 그때 직감을 한 거죠. 심상치 일이 아니 터졌구나. 5시간 만에 붙잡힌 건 글이 올라온 대학교에 다니던 20대 남학생.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더 드러났습니다. 게시글을 올리기 전에 이미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대상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키우던 고양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창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전 여자친구는 외출 중이어서 화를 면할 수 있었지만 집에 있던 고양이는 세탁기에 넣어 잔인하게 살해한 뒤 인근 대학교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싫어하는데 전화, 문자 이것도 다 전부 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되죠.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이 남학생에 대해 주거 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박진희 충북도 의원이 자신과 현직 기자 2명에 대한 테러 사조 의혹과 관련해 김영한 충북지사의 고향 동문 후배 2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 박 의원이 협박과 명예훼손, 살인 예비, 음모 혐의 등으로 도지사 후보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충북경찰청에 배당하고 관계자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청주의 한 폐기물 업체 관련 회사에서 30억 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단체장과 민간 업체 간 돈거래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수사당국을 향해 대가성 의혹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북촌 한옥치과 매매 계약이 갑자기 깨지면서 중도금 상환을 위해 급히 빌린 것이라며 저당권을 설정해줬고 이자도 주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북의 첫 주민 발의인 보은의 축사거리 제한 완화 조례안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역 주민 다수의 여론과 다른 자치단체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보은군의회가 지난달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67.8%가 축사거리 제한 완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충북 첫 주민 발의로 추진된 해당 조례안은 지역의 축산업자를 중심으로 청구인 681명의 서명으로 상정됐습니다. 청주 무심천과 미호강을 생태와 문화, 힐링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 가꾸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무심천 미호강 친수 공간 수립 용역을 통해 올해부터 2032년 이후까지 추진할 장단기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기 핵심 사업으로는 무심천 피크닉존, 방석교 음악 분수대, 물놀이장과 썰매장, 미호강 생태공원 편의시설 등 9건에 14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청주시는 연차별로 핵심 사업 예산을 세워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500여 년 전 신라가 축조한 것으로 알려진 옥천 이성산성에서 성문터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호서 문화유산연구원은 신라 토성인 이성산성 3차 발굴 조사 과정에서 남쪽 성문터로 추정되는 유구가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라 토성으로는 드물게 흙을 층층이 다져서 성벽을 쌓는 판축 기법이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백제와 신라의 기술 교류 연구에도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옥천 이성산성 3차 발굴 조사 현장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